중심 O는 매시 40km의 속도로 아무튼 뭐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태풍이 매 시간 커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약간 요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지구과학적으로 보면 잘못된 설명인데요. 차가운 공기를 만나니까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커지고 있잖아요. 이건 적도 부근에서 발생해서 올라올 때는 커지는데, 그죠? 하여튼 그렇고, 예. 저는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태풍의 영향권의 넓이, 그러니까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라고 하면 약간 요렇게 걸칠 때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요 A 지역이 아마 서울인 것 같은데, 이 서울 중심의 문제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튼 요럴 때인 것 같은데, 이때 태풍의 영향권의 넓이의 변화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자, 이 태풍의 크기가 변하지만 우리가 반지름을 변수로 잡으면 그냥 변하는 걸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원을 저렇게 막 크기를 바꿔가면서 그릴 필요는 없고요.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그린 거니까. 맞아요? 정확히 어떤 상황을 얘기하냐면 이 점 A 보이시죠? 그죠? 여기에 A가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순간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 반지름 얼마가 되겠어요? 현재는 60이었는데 50 커지고 있으니까 5t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태풍의 중심이 매시 40km 속도로 움직인다. 이 그림 지워볼게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 방향을 그냥 하나의 직선으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평면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이 A의 위치는 아니 A의 위치라고 해야 되나? 아니죠. 예. 처음 위치를 원점이라고 잡았으니까 지금 그림이 방향이 바뀌어 있어서 혹시 헷갈리실까봐 다르게 그려줄게요. 아니 예, 맞아요. 안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그리고 있냐면 제가 이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때 여기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중심은 40t라고 볼 수 있죠. 저기를 x축이라고 보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죠? 예. 그럼 점 A가 500km잖아요. 얘는 사실 500이에요, 좌표가. 그러니까 이 500에다가 원의 반지름인 60 더하기 5t를 더하면 그게 40t하고 같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35t는 560이다. 그러니까 t는 16이다. 16시간 후에 빠져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태풍의 영향권의 면적은 파이 곱하기 60 더하기 5t의 제곱일 거 아니겠습니까? 얘를 미분해서 16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쉬운 문제예요. 맞잖아? 네. 맞는 거 같죠? 조심해야 할 게 이거 미분할 때 전개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기를 2파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뭐에 대한 미분이라고 했죠, 쌤이? 60 플러스 5t. 그렇죠. 60 플러스 5t에 대한 미분이니까 그것까지 생각해서 여기를 10파이라고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S' 16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16 집어넣으면 얼마죠? 1400파이입니까? 그래서 A는 1400이다. 보세요. 이렇게 쉬운 문제라니까요. 이렇게 무슨 실생활 연계니 뭐 그림 나오고 이런 문제들은 그냥 다 쉬운 문제다. 어려운 척 위장하고 있는 거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 쉽죠?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도 되겠잖아. 안 돼요. 그럼 이제 돼요. 그 다음에 733번은 저는 조금 고민해 볼 가치가 있을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물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기다 이 문제를 넣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1의 우측에서 구간 0부터 t까지니까 그냥 0부터 1까지인데 구간의 오른쪽 끝이 오른쪽으로 쭉 움직일 때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를 다 관찰하는 게 아니고 0부터 t까지만 관찰하는 거니까 이 관찰한 영역이 변화가 있으면 최대 최소의 차가 변화가 있는 순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면 일단 fx의 그래프는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죠. 그럼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6x의 제곱 더하기 12x일 거고 얘 인수분해하면 4x로 묶으면 어떻게 되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0, 1, 3에서 극점을 갖습니다. f0은 얼마냐면 10이죠? f1은 얼마냐면 계산 과정 생각하겠습니다. 3분의 35예요. f3은 1입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의 정확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물론 모든 상황에서 또 그림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는 것도 힘든 일이고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서 그냥 습관 자체는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비교적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 있다 이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0,10을 지나고 1일 때 3분의 35인데 3분의 35는 사실 10에 비하면 3분의 5만큼 밖에 안 커진 거잖아요. 맞잖아. 내가 숫자 쓰면 그게 그렇지 막 이러면서 막 이지랄 해가지고 막 여기가 10인데 여기는 1,3분의 35 이런 짓거리 좀 하지 말라고.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 요만큼이 10인데 요만큼이 3분의 5냐 미친놈들이냐? 약간 그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도 내가 맞춰줄 수 있으면 비율을 좀 맞춰줘 보자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더 좋겠다 제 생각에는. 알겠죠? 예. 그래서 한 이 정도를 제가 0,10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1,3분의 35는 이 정도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냥 비율상. 물론 아주 정확하게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1은 한 요 정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낮은 게 맞겠는데 아무튼 이 정도는 얼추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극대를 찍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극소를 찍으며 여기서 다시 상승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다. 어차피 우리는 y축이 우측밖에 필요가 없으니까요. y는 fx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죠? 자, 1의 우측이니까 우리가 처음 관찰해야 할 건 뭐냐면 여기까지만 보는 겁니다. 요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럼 최대값은 3분의 35고 최소값은 얼마예요? 10이죠. 그러니까 최대와 최소의 차는 3분의 5입니다. 그래서 최대와 최소의 차 그래프를 그릴 때 일단 1,3분의 5에서부터 그래프가 시작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정도를 해가지고 여기 1,3분의 5라고 적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여기서 구간을 조금 더 확장해도 여전히 최대는 1이고 최대는 3분의 35고 최소는 10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3분의 5라는 상수함수가 유지되겠죠. 언제까지요? 저 구간이 이 지점을 지나가기 전까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지점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려면 저건 10 방정식 10의 해를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x의 세제곱 더하기 6x의 제곱이 0인 순간을 풀어야 돼요. 근데 어차피 10일 때 접하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의 실근이 나와서 0은 버려도 되거든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x 더하기 6은 0인데 딱 봐도 그렇게 인수분해 딱히 하고 싶진 않죠. 필요하면 근해 공식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튼 안 구할 수만 있다면 안 구하고 문제를 풀고 싶죠. 사람 마음이. 그래서 이건 필요하면 그때 구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냥 알파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못 구하는 게 아니고 일단 구체적으로 얘가 필요하면 그때 구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알파라고 잡은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t의 위치가 알파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최소값을 더 이상 얘가 담당하지 못하고 얘가 담당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 3분의 35와 얘의 차, 이 길이가 함수값이 될 텐데
그 함수값은 당연하지만 점점 커지고 있는 값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점점 커질 거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상수함수로 와요. 3분의 5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커질 것이냐라는 것은 얘도 구간을 계속 확장을 하다 보면 최소가 이제 얼마로 1로 고정되는 순간이 발생하죠. 언제? t가 3을 통과할 때요. 그래서 t가 3을 통과할 때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t가 3을 통과할 때 그때는 최대와 최소의 차가 3분의 35에서 1을 빼는 거기 때문에 3분의 32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만큼만 내려오는 거니까 여기 3이고 여기가 3분의 32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될 때까지는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이 곡선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커져야 됩니다. 이 차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이렇게 커지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거하고 모양이 이렇게 이래야 왜냐면 저 값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뭐 딱히 답을 구하는데 큰 지장이 있진 않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t가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이제 최대는 얘로 고정, 최소는 얘로 고정인 순간이 오잖아. 그러니까 3분의 30을 1을 뺀 상수함수 형태로 갈 거란 말이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최대값이 바뀔 때까지요. 그럼 최대값은 언제 바뀌냐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이었을 때 높이 같은 지점, 즉 저거는 3분의 35다 이걸 풀어야 되지. 이거 역시 풀고 싶은 마음이 없죠. 예. 그래서 여기를 그냥 베타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베타가 될 때까지는 얘가 이렇게 상수함수인 상태를 다시 유지할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축이 베타를 넘어가게 되면 최대값이 3분의 35를 초과하는 거예요. 최소값은 1인데.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따라서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얘가 y는 gt의 그래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죠? 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질문 없죠? 예. 기다리세요. 근데 얘 서로 다른 시그니까 얘는 당연히 이렇게 고치고 싶잖아요. gt는 3분의 5t다.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하시겠죠? 예. 나는 3분의 5t를 준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왜냐면 저희가 1,3분의 5니까. 무슨 말 이해 가니? 그러면 서로 다른 시그니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거든. 근데 이거의 답은 두 개야. 그럼 왜 나는 잘못된 풀이를 하게 된 거냐? 실제로 이 폭이 너무 좁게 그려졌어. 이 폭에 비해서. 봐봐. 얘들아. 내가 설명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야. 여기가 3인데 여기가 10인 게 말이 되냐고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니네가 이거를 비율을 애당초에 맞춰서 그리려고 했으면 이 그래프가 더 위로 떴겠죠? 위로 떴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직선이 어떻게 지나가냐면 이렇게 지나간다고. 이 직선입니다. 알겠죠? 예, y는 3분의 5t예요. 그래서 두 개밖에 안 만나요.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되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비율을 좀 맞춰 그리면 내가 긋는 직선에 대한 확신이 나름대로 있겠잖아. 맞아? 그래서 두 개로 답할 수 있는데 너무 막 그리면 이제 이 네 개인지 두 개인지를 판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판정하려면 뭘 확인해 봐야 될까? 베타, 3분의 32 있죠? 베타, 3분의 32가 3분의 5 베타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저 밑으로 지나갈 거니까. 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걸 이 문제가 의도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걸 디테일하게 다 구하라고 하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돼버리는데 센시에 그런 문제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본인들이 지오지브라 그래프 그려놓고 밑으로 지나가니까 두 개 이렇게 문제를 만든 것 같은데 푸는 사람 입장은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의도치 않게 문제가 좀 복잡해진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저 베타를 구해야만 사실 판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베타 구하려고 시도해 볼게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x의 세제곱 더하기 6x의 제곱 더하기 12 얼마일 때? 3분의 32. 그렇죠. 3분의 32일 때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3분의 2인가) 그러면? 네. 이걸 3 곱해서 정리한다고 해도 이렇게 되거든? 맞니? 너네 이거 인수 찾을 수 있겠니? 없어요. 없잖아요. 안 해보고 없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문제라면 이 인수가 찾아지게 돼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근데 내가 예전에 계산해봤던 경우로 안 찾아졌던 것 같아. 4차 방정식인데 뭘 넣어도 0이 안 돼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예. 4차 방정식인데 뭘 넣어도 좀 0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근처에 있는 값이라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근처에 있는 값.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려면 이제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아마 제가 해설을 보진 않았지만 해설은 그냥 그래프 기계로 그려가지고 밑으로 지나가니까 두 개 이지랄 돼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푸는 사람 입장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3은 확실히 넘어간 값이니까 뭐 4, 5 이렇게 자연수 값을 넣어가지고 실제로 3분의 32 근처에 있는 값을 찾아야 돼요. F4도 구해보고 F5도 구해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최대한 이 근방에 있는 어떤 정수점을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3분의 32에 가까운 정수점, 그 다음에 3분의 32보다 조금 작은 정수점하고 조금 큰 정수점을 확인해가지고 그 사이의 좌표를 다 구하신 다음에 이 직선이 어디로 지나가는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제 생각엔 그런 게 의도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비율 맞춰서 그려서 밑으로 그려서 두 개 이렇게 풀라고 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만, 예. 근데 그냥 그림을 기계로 그려놓고 컴퓨터로 그래프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만들어질 수 있고, 만약에 비율을 정확히 그리지 않는다면 남들은 그냥 뭐야 두 개 아니야? 이러고 지나갔는데 실제 시험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깊은 고민에 빠져버리면 시험을 조져버리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예, 만약에 실전에서 이런 문제를 만난다면 비율을 맞춰서 그려서 답을 고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나면 검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이거 이러면 뭐 인수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니까 정수점 다 찾아야겠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분 써서 아 정확히 두 개군 이렇게 해봐야 얻는 게 없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래서 애당초에 비율을, 특히 직선을 그을 거라면 비율에 좀 신경 쓰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더 옳겠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실제 그래프를 보여줄게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줄게.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물론 우리가 이거 못하진 않아요. 뭐 사이값 정리 배우고 다 배워가지고 그냥 귀찮지만 계산하다 보면 판정이 가능할 텐데. 그리고 3분의 5x였죠? 이렇게 그어보시면, 비율 맞춰서 그어보시면 저 위쪽으로 어차피 지나갈 수가 없다. 왜냐면 32 라인이니까. 여기 표현이 안 되는데 여기 딸려오는 라인이면 한 요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지 않냐? 그래서 계산을 해봐야 되냐? 아니지. 저희가 3, 얼마니까 3, 얼마부터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예, 안 되는 겁니다. 여기가 3이잖아요. 여기 와서 3,30이라는 이 정도 있죠. 제가 처음에 그려놓은 그래프 가지고 있나? 이 정도에서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안 지나간다고. 안 지나가. 근데 내가 귀찮아서 비율 무시하고 그래프를 그린 대가를 너무 혹독하게 치는다 이거지. 그러면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근데 저는 이 정도의 레벨의 책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고민에 빠지게 하는 건 문제를 성의 없이 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의도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이런 의도가 전혀 없었을 건데 저처럼 이렇게 지오집에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두 개구만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탄생한다. 이런 얘기고, 본인이 만들었으면 한 번은 좀 풀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좀 고민되겠네. 그래서 숫자를 좀 조정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734 보겠습니다. 사차함수 fx가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정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4차항의 보세요. 지금 위에 있는 문제랑 아래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풀면 난이도 아주 높잖아요. 밑에는 개 쉬워요. 이게 같이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4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참수가 극대를 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극소두개랑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4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참수는 이런 모양이거나 이런 모양이거나 좌우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거나 이런 모양 4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극소밖에 없어요. 얘들은. 그냥 극대를 가지려면 반드시 누구랑 같이 있어야 돼요? 극소두개랑 같이 있어야 되니까 4참수가 극대값을 갖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4차항의 개수가 양수라면 여기서의 의미는 뭐라고 보는 게 맞다? 극점이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분하시면 이게 되고요. 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물론 얘는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더하기 6x는 a가 서로 다른 세 실근으로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물론 이거를 미분을 또 해야 되냐라고 하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무슨 함수예요? 기함수죠? 예, 0 잘라버리면 뿔마 루트 3에서 극점 같기 때문에 아니 절편을 같기 때문에 극점이 아니고 예. 이렇게 생긴 애예요. 맞잖아? 예.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루트 3이라고 이걸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미분을 하시는 게 맞고요. 기억하고 있나요? 여기 1대 루트 3이죠? 그럼 여기가 1,4예요. 여기는 -1,4겠죠. 그러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돼서 정수 a의 최대값은 3이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고요. 물론 이게 싫다면 얘를 다시 나는 외우기 싫은데요. 다시 gx로 잡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잡는 이유는 f 더블 프라임을 쓰면 이게 더 함수 아니에요 뭐 이런 놈들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예. 그래서 얘를 다시 미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6이니까 극점의 위치를 아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1대 루트 3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내가 늘 말하는 거야. 1대 1대 1만 똑바로 외우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레벨에서 1대 1대 1만 똑바로 기억해서 써도 전혀 불리하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재밌죠, 여기? 더워요. 에어컨 좀 켜라. 발 닿냐? 그 다음에 이것도 고등 4학년부터 항상 제가 강조하는 문제인데 이 식과 이 식은 완전히 다른 식입니다. 네. 왜 다르지, 양재원?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 요 아래 인식을 우리가 훨씬 많이 만나게 되죠. 요 아래 인식은 fx가 gx보다 위에만 있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뭐 이렇게 생겼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동일한 x를 넣을 거기 때문에 동일한 x를 넣으면 항상 fx가 위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서로 다른 x를 넣어도 된다라는 관점이니까 나는 여기 x1 할 건데 여기를 x2로 할 거야. 에베베베 안 되지롱. 이게 가능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독립변수를 넣으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냐면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 즉 이 그림을 말씀드리면 얘가 이렇게 내려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라인보다. 이 라인보다.
그래야만 말이 되는 겁니다. 어떤 x1, x2 막 바꿔가면서 넣어도 절대로 fx1이 fxgx2보다 작아질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랑 다른 문제라는 거 항상 헷갈리지 마시고. 그럼 나는 fx의 최대값 구해야 되니까 최대 최소화? 미분. 감사합니다. 이렇고 얘는 2로 묶으면 인수분해가 되네요. 근데 얘는 항상 양이기 때문에 얘는 극소밖에 없는 애예요. x는 1에서 문제 풀기 편하라고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야. 극소가 2개 나오면 둘 중에 누가 더 작은지 또 구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f1이 얼마냐? 마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미분해도 되지만 얘는 우리의 친구 누구? 이차함수. 그렇죠. 이차함수의 경우에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최대값을 더 간단히 할 수 있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4가 a 더하기 8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라서 a는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다.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여있는 문제들에 보면 아까 그 뭐 베타의 근사값을 구해서 직선이 어떻게 지나간다 이런 걸 판정하는 게 딱히 목적이 아닌 것 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넘어가도 되겠니? 되겠어? 736 가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에 시각 T에서의 위치식이 나와 있고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다. 속도 어떻게 구하죠?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FG라고 했는데 저는 편의상 VPT라고 할게요. 점 P의 속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F'하고 같고 그럼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18T의 제곱 더하기 24T 그리고 VQT라고 할게요. 귀여우니까 M이죠.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다는 것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 맞는 말입니까? 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뭐라고?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각이라는 것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의역을 갖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항상 어디만 그려야 돼요? Y축의 우측만 그려야 돼요. 많이 양보해봐요. Y축 포함이에요. 시작할 때까지 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실수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또 미분해야겠죠.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그건 P의 가속도입니다. APT가 되겠죠. 12T의 제곱 마이너스 36T 더하기 24고요. 얘는 12로 묶으면 T-1, T-2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를 제가 0,0으로 잡을게요. 그럼 여기는 1, 얼마가 되죠? 속도니까 얼마니? 10이니? 그죠? 여기는 2, 얼마가 되죠? 답변이 없네. 18? 8. 8. 8. 근데 그래프가 애초에 죄송합니다. 얘가 y는 VPT예요. 하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지. 누가? y는 m이요. 그래서 m의 범위는 8에서 10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다고요. 이 페이지에서 어려운 문제는 아까 그거 이 737 두 개밖에 없는데 737도 공간 도형에 대한 이해도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지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봐보죠. 넘어가 되겠습니까? 예.
영어가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문제 읽는 것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도 안 읽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육면체 자체는 사이즈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가로 6이고 세로 4고 높이 10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제가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움직이는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잘 보라고 했는데 누가 움직인다고 했죠? 점 P가 F에서 출발해 매초 1초씩 움직여서 G를 향해서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T라고 볼 수 있어요. 매초 1씩 움직이니까 F에서 출발해서 맞아? 그 다음에 Q는 H에서 출발해서 매초 1씩 움직이니까 여기가 T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이 길이가. 근데 물어본 건 점 R은 E에서 출발하여 대각선 AG위를 매초 2씩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ET라고 볼 수 있어요. 저 대각선 위의 길이에요. 이건 조금 이따 문제 해석 끝나면 그림을 확대해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어보는 게 두 사면체 RBCD. RBCD면 이 사면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RPGQ면 이 사면체를 말하는 겁니다. 부피 합의 변화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확대할게요.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럼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였네요. 여기가 6-t겠죠. 마찬가지 여기가 필요했네요. 여긴 4-t겠죠. 이해되시죠, 친구들?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런데 문제는 각자의 높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죠. 각자의 높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여기를 메꿔서 여기를 메꾸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생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서 표시한 직각삼각형을 옆으로 꺼내서 다음과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린 직각삼각형은 누구냐면 A, E, G 입니다. 여기를 비율만 알면 돼서 루트 13K라고 하죠. 왜냐면 저기 2루트 13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를 6K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여기가 아니다. 여기 2지 말고 이걸로 할게요. R로 하고 여기를 H라고 해서 H로 할게요. 왜냐면 여기 ET를 이용해야 되니까. 비율은 똑같습니다. 닮음이라서. 이해되니 친구들? 네. 네. 여기서 피타 써보시면 36K의 제곱 더하기 13K의 제곱은 4T의 제곱하고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K가 2T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K는 7분의 2T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했던 건 뭐였냐면 얘였어요. 얘는 7분의 12T인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위쪽에 있는 정사면체 그러니까 삼각뿔의 높이예요. 그러면 12-7분의 12T는 아래쪽에 있는 뿔의 높이가 되겠죠. 다 푼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구하는 부피는 위쪽은 3분의 1 곱하기 윗넓이가 12죠. 높이는 7분의 12T입니다.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가 좀 짜증나는데 2분의 1 곱하기 6-t 곱하기 4-t 그리고 높이는 뭐 했냐면 아까 12-7분의 12T라고 했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구하라는 게 V'3이에요. 네. 합의 미분은 각각의 미분의 합이니까 일단 이거 먼저 미분해보죠. 이거 먼저 미분하면 뭐예요? 7분의 12 곱하기 4죠. 네. 그래서 이걸 7분의 10이라고 쓰고 4를 안쪽으로 밀어 넣을게요. 저 뒤쪽에 어차피 7분의 12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은 어떻게 미분할 건데요? 라고 하면 어차피 1차식 3개 있잖아요. 미분할 때마다 얘는 마일 나오고 얘는 마일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7분의 10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배미분을 그냥 이용할 건데 첫 번째 항이 미분되었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실제로 3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럼 1하고 얼마지? 얼마야? 지금 하기? 48. 네? 48 맞잖아요. 7분의 48이라고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 없다고 생각하고 3 대입을 하나 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마이너스 있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로 바꾸고 3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7분의 12로 바꾸고 나머지 식에 3을 대입하면 고배미분의 결과가 같죠? 그 결과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이따위로 나와요. 이런 것도 배워야 돼. 안 그러면 다 뭐 하고 있냐면 다 전개하고 있거든요. 미분하려고. 알겠죠? 근데 굳이 그럴 이유는 없다. 왜냐면 물어보는 게 V'3 3 딱 하나를 넣었을 때 값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전개 안 하고 각자 미분 안 하고 어떻게 못 해보나?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7분의 12 곱하기 6분의 5가 되면서 답은 7분의 10이 됩니다. 그래서 고배미분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왜냐면 딱 하나의 함수값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해되겠나요, 친구들? 네. 예. 기울기 잘 사용하시면 이렇게 좀 간단한 풀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